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잘 살아지기 시작했어요. 집도 철가고 새 집 짓고 막 난리 났거든요.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아파트 막 짓고 난리 났다고요. 근데 세금을 매길 때 집이 한 채씩밖에 없을 때는 뭐 세금 별로 안 매겼어요. 근데 두 채, 세 채 되면서 집 없는 사람하고 집이 세 채, 네 채, 열 채, 백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차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가구 2주택 중과세 하다가 이제는 1가구 3주택 중과세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 자기 앞으로 주택 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게 중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식구들 중에 또는 형제들 중에 집 없는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거라. 그럼 그걸 3년 지나서 팔면 1가구 1주택 되면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머리 좋거든요. 그 정도는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명의신탁이라고. 명의 빌려주고 부동산 맡겨놓는 거죠. 이해되시죠? 갑이 부동산을 을 앞으로 등기해 두는 거라고. 명의신탁 약정하고 네 앞으로 좀 넘겨놓자, 네 앞으로 해두자, 오케이, 등기도 네 앞으로 해두자, 되시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주택 그대로 있으면 팔아도 세금 없단 말이죠. 이걸 또 이 사람도 1주택일 때 팔아도 세금 없단 말이죠. 세금을 안 내면 누가 손해봅니까? 국가는 그냥 단체 이름이에요. 국민이 손해봅니다. 그럼 이거 규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분명히 동의했습니다. 오늘부로 동의했다. 돈만 있으면 세금 안 내려 합니다. 이상하게. 돈 없는 사람은 세금 내고 싶어 안달이라. 왜? 나도 멋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도 며칠 전에도 저한테 그런 부탁이 들어왔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 이거 양도소득세가 2억이 좀 넘게 나오는데요. 듣는 순간 짜증이 팍 난다. 아니 2천도 아니고 2억이 넘는다 하니까 2억이 양도소득세 2억이 넘는다 이러면 만약에 50% 잡았다 칩시다. 굉장히 많이 잡아가고 50% 잡았다 칩시다. 얼마 남았길래 2억을 낸단 말입니까? 4억이 남아야 2억을 내는 거잖아요. 50% 잡으면.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남는 게 4억이나 되는데 2억을 안 내겠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 같으면 내겠습니다. 그리고 차 뒤에다가 하나 붙이고 다니네. 내 양도소득세 2억 낸 사람이라고. 가오 잡아도 돼. 세금 안 내는 놈들이 안 내고 가오 잡는 거는 깡패보다 더 못한 놈들 아시겠어요? 깡패보다 못한 놈을 뭐라 해요? 양아치. 깡패도 자존심이 있거든. 국민 전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만들었다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기 거면 자기 이름으로 해라. 남 이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게 언제 만들어진지 알아요? 김영삼 이런 거 외우지 말고요. 95년도 시행했다. 요거 하나 좀. 그러면 그 이전에는 명의신탁이 다 유효였단 말이에요. 규제법이 없어서. 이때 요 이전에 한 사람들을 요거 1년 안에 실명 등기하라 이해되는 거고. 요 유예기간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96년도 6월 30일까지 실명 등기하세요 이랬거든요. 요 이전까지는 명의신탁이 유효였어요. 유효. 규제법이 없었으니까. 내 말 이해되나요? 근데 실명 등기 안 했다. 요 기간 지나면 명의신탁 그때부터는
무효다. 이해됩니까 지금? 또 이 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하면 원칙 무효다. 상황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법 제4조에 4조 1항, 2항, 3항 목적 조항을 한번 볼까요? 페이지 넘기기 전에 1번 목적 제1조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 그러니까 전세권도 명의신탁 된다 안 된다? 다 됩니다. 물권 소유권만 된다 하면 틀립니다. 그 밖에 물권도 됩니다.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진짜 소유자와 등기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것이다. 되시나요? 그러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뜻이에요.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명의신탁자. 이름 빌려주는 사람 명의수탁자. 그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4조 이거 꼭 보셔야 돼요. 4조 찾았나요? 자 1항에 명의신탁 약정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효다. 꼭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2항에 그 약정에 따른 등기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등기도 무효다 이 말이에요.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등기 둘 다 무효입니다. 근데 여기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단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유효다. 뭐가 유효다? 약정이 유효다. 등기가 유효다. 등기가 유효입니다. 약정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잘 냅니다. 거꾸로. 약정이 유효다. 시험 잘 냅니다. 두세 번 냈어요 이미. 등기가 무효인데 여기서는 등기가 유효다 이 말이에요. 약정은 무슨 등기든 간에 다 무효고 약정은 무효고. 자 3항에서는 이 무효 1항 2항 그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제3자는 선의의 제3자인가요? 악의 제3자도 포함하는가요? 모두 다 포함합니다. 무조건 보호된다. 그러니까 신탁해놨는데 수탁자가 팔아먹어버리면 제3자가 무조건 취득하니까 신탁자 너 못 찾아온다. 알아서 해라. 그럼 해라 소리입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지.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 이 법에 걸려가지고 기소당한 사람 한 사람 있죠. 국회의원. 손혜원. 23채나 샀대. 모르지. 나는 돈 있으면 뭐 그 거리를 다 삽을 수도 있죠. 다 안 산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해요. 명의신탁 약정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로 인한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명의신탁 종류가 이렇게 무효인데 예외가 있고 제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게 바로 밑에 5번 항목 보세요. 종중 배우자 나왔죠. 요거는 예외예요. 예외. 5번이. 예외는 뭐냐 하면 무효가 아니고 이거 유효합니다 이 뜻이에요. 단 탈세 목적이 없어야 돼요. 누구? 모든 사람이 아니고 부부간, 배우자, 법률혼
사실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종중부동산, 그 다음에 종교단체 명의 부동산, 요 세 가지는 탈세 목적이 없을 때 유효다. 요거 빼면 안 됩니다. 이건 탈세 목적이 있다고 전제해서 무효한 겁니다. 이건 탈세 목적이 없어야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냈어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탈세 목적이 없다고 말 안 했잖아요, 내가. 그게 법학이란 말이에요. 말장난이 아니고 그게 법학이라니까. 무효로 하는 이유가 탈세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고 무효로 만들어 둔 것이다.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내가 역사까지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근데 탈세 목적이 없다면 요 세 가지 경우만 유효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예요. 처음부터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제외. 앞 시간에 했던 가등기 담보는, 양도 담보는 무슨 목적으로 등기해둔 겁니까? 담보 목적으로 해둔 것이지 탈세 목적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제외. 무효가 아니다. 제외다. 처음부터 유효다. 상호 명의 신탁. 이거는 처음부터 유효거든요. 신탁법상 신탁 등기된 것. 처음부터 유효. 신탁 회사가 세금 다 냅니다. 이거는. 탈세 목적이 아니다. 자, 그러면 명의신탁 유형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 여러분 제가 책에 적어놨는데 제일 밑에 6번 명의신탁 종류. 갑을간 두 사람 그려놨죠. 요거는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2인간 명의신탁이. 자 보세요. 갑 소유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하고 약정을 하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둔다 이 말이죠. 등기 비용만 들어가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세 채였는데 한 채를 저쪽으로 넘겨놓으면 나중에 팔게 되면 두 채 중에 한 채 파는 거잖아요. 세율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동산 누구 거냐? 누구 겁니까? 갑하고 을이 다툰단 말이죠. 보세요. 요거 적용하면 돼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해됩니까? 이 부동산 누구 겁니까? 갑 소유. 약정 무효. 그러니까 소유권에 근거해서 돌려달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해됩니까 지금? 무효니까 부당이득 돌려달라 해도 된다고. 갑은 을에게. 이해됩니까 지금? 을이 이때 이런 사실 다 알고 있는 정에게 처분해버렸다. 취득한다 못한다. 정은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갑은 을에게 소유권 달라 못해요. 소유권이 정한테 가버렸으니까. 그럼 뭐만 해야 돼? 돈 내놔라 해야 돼. 뭐 요런 내용이에요. 이건 간단해요. 자, 오른쪽 페이지 2번 3인간. 이게 시험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거 한번 실제 우리나라 사례거든요. 사위가 을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매 대금을 이렇게 줬는데 등기를 자기 장모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해서 이쪽으로 등기 넘겨놨어요. 그 전에 물론 그렇게 해두자고 장모하고 약속을 해뒀거든요. 상황 이해되시죠? 뭐 사위 장모 나와서 그렇지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해두는 것도 마찬가지.
실제 사건은 장모가 사망하니까 처남 처제들이 저것 거라고 우겼던 사건이에요. 근데 갑은 3억 주고 산 게 지금 6억 하거든요. 받아야 되겠다, 안 받아도 되겠다, 기어이 받아야 되겠다, 처벌받더라도 벌금 2억 맞더라도 아시겠어요? 1억 남으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송 붙으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동산 누구 거다? 올 거예요. 상속재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속이 너가 하고 사유하고 여전히 명의신탁 관계다. 명의신탁이 그대로 승계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명의신탁 약정 유효다 무효다? 무효.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매매 계약은요 유효예요. 이해되나요? 이 아파트 누구 겁니까? 을 소유입니다. 을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을 소유니까 갑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갑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근거해서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없어요. 갑은 병에게 명의신탁 해지하고 부동산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해지가 안 돼요. 소유권 없잖아요. 소유권 누구 거예요? 왜 해지가 안 되나요? 무효니까. 해지는 유효라야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방법 다 안 됩니다. 갑은 병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해가 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말소해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갑은 소유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무슨 채권자입니까? 매매 계약한 매수인으로서 채권자인 거죠.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기본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채권자로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도 돼요. 이 권리는 남아있다 이 말이죠. 물론 처음부터 병에게 해주라고 약속은 했지만, 부탁을 했지만, 그래도 법적인 권리는 아직 요게 남아있단 말이죠. 요게 남아있는 채권자란 말이죠. 채권자니까 갑은 채권자로서 을을 대위해서 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되찾아올 수 있어요. 말소해가 찾아올 수 있다. 이전 받으면. 병 등기 말소하고 을에게 오면 을로부터 갑을 이전하면 돼요. 되시나요?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해줬다. 유효다 무효다? 이거는 뭐 둘러서 오는 거나 바로 오나 다를 바 없다. 그 등기는 유효하다. 되시나요? 이렇게 오나 바로 오나? 갑이 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없어요. 병은 줄 수는 있어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병이 정에게 처분했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런 사실 다 알고 있는 악이 정에게 처분하고 이전 등기 해줬다. 되시나요? 정은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합니다.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병의 정에 대한 이 처분은 갑의 소유권 침해입니까? 을의 소유권 침해입니까? 네. 을의 소유권을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입니다. 그러면 을은 병에게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갑으로부터, 그렇죠, 대금을 수령했잖아요. 지금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위법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상황이에요. 병은 갑의 부동산 처분했습니까? 을의 부동산 처분했습니까? 누구에 대하여? 갑에 대하여 병의 처분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다, 아니다? 갑 물건 아니잖아요. 횡령죄 안 걸립니다. 너무 많이 적었나요? 이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하는 거 아시죠? 요 몇 개는 꼭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놓치면 몸 풀어낸다니까. 말 바꿔놓으면 이것도 맞나? 저것도 맞나? 이렇게 꼬인다. 세 번째 이제 자, 무슨 신탁요? 계약명의 신탁. 밑에는 이제 선이고 오른쪽 위에는, 다음 페이지 위에는 악이 적혀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은 이런 경우에요.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병의 토지를 사가지고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둘래 하니까 을이 오케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명의신탁자 누굽니까? 명의수탁자 누굽니까? 여기서 매수인이 누굽니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 일방이 됩니다.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 조문이. 매수인 역할을 한다고요. 병은 뭐라고 불러요? 매도인. 갑은 을에게 뭘 줬나요? 이 토지 매수 자금을 대준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요게 계약 명의신탁인데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이 생긴다. 병이 이런 약정 있는 걸 모르고 파는 경우가 대다수겠지만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병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매매가 유효예요. 병이 선일 때입니다.
등기가 유효해요. 요것 때문에요. 요 단서 때문에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유효, 약정은요 여전히 무효. 이해되시죠? 약정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약정은 무효예요.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병이 선입니다. 이 부동산 누구 겁니까? 을 소유예요. 을이 완전한 소유권 취득한다. 되시나요? 갑과 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 유효다 무효다? 무효잖아요. 이 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95년 이후라면은 이 약정이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이전을 잘 안 내는데 한 번 냈어요.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이후에 했기 때문에 약정이 무효예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뭐냐? 뭘 요구할 수 있나요? 소유권 돌려달라? 안 돼요. 소유권 맡긴 적 없어요. 자금 맡겨놨잖아요. 무효니까 부당이득 청구해야 되고, 부동산 달라? 안 되고요. 자금 내놔라 해야 된다고. 매수 자금이거든요. 매매 대금이란 말이죠. 매매 대금 가지고 갑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매 대금 가지고 을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것도 2번 이상 시험 냈고요. 을이 정한테 팔아버렸다. 무조건 취득한다. 대신하여 소유자로부터 사기 때문에 선악 안 가려도 돼요. 소유자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을이 소유자다. 몇 번 시험 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런 이야기도 내고 했죠.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여기서도 을이 정한테 팔아먹었을 때 누구 거 팔아먹은 겁니까? 자기 거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의 부동산 팔아먹었다, 위법이다 이런 말도 못하는 자리죠. 해당 없는 이야기다. 명의신탁 약정 있는 걸 알고 팔았다 하시겠죠? 자,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 무효. 됩니까? 이 부동산 누구 겁니까? 병 소유입니다.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을이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무조건 취득한다. 되시나요? 선악불문하고 취득한다. 자, 이것은 병부동산 처분하니까 병소유권 침해죠. 위법하다 말이죠. 위법하지만 병은 손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없다. 이거 똑같아요. 원래 매매면 서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안 돌려주고 자기 걸로 대금도 받은 걸로 하고 부동산도 팔아먹고 이렇게 흘러가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손해가 없다는 거죠.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나요?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대금 달라고.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것도 이 법 시행 이후 이야기입니다. 전부.
경매의 경우에 갑이 자금을 대 가지고 을이 병부동산 경락받았다 되시나요? 요것도 무슨 명의신탁이다? 계약명의신탁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게 어려운 게 하나 나오는데요. 병이 이런 사실 알든 모르든 경락인이 취득합니다. 등기 명의인이 취득한다고요. 요거는 여기서는 경매가 아닌 경우에는 취득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해당 없어요. 경매는 이 사람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매각되는 거라서 경락 받은 사람 명의자가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 달라고 해야 돼요. 을은 무조건 취득하고요. 을이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무조건 취득하는 거고. 되시나요? 176페이지 문제 20번 볼게요.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 176페이지 20번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 이 법 적용받지 않는다. 틀렸죠? 된다 했습니다. 물권은 다 됩니다. 가등기도 적용되거든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 양도담보 아닙니까? 해당한다. 틀렸죠? 제외잖아요. 제외.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무효니까 해지가 안 됩니다. 이 뜻이거든요. 3번이 답입니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 해주면 유효다 해야 되죠.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해야 돼. 자, 2번 21번 볼게요. 갑은 2013년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 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였다. 3인간 명의신탁이죠. 갑과 병이 매매했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놓은 거죠. 옳은 거 찾아라. 이 부동산 누구 겁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을이라고 생각하기 쉽도록 병과 매매한 거예요. 병 거예요. 그래서 지문의 1번 보세요. 을이 소유자다. 여기 다 넘어간다. 병이 소유자입니다. 되시죠?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해지 자체가 안 되죠.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넘겨달라. 소유권 맡긴 적 없어요. 소유권 누구 겁니까? 병 겁니다. 3번도 안 되는 말입니다. 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해달라. 자기 거니까. 4번이 답이라고요. 만약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였다면 유효한가요? 무효죠. 법률상 부부라야 유효입니다. 또 탈세 목적이 없어야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22번 볼게요. 갑 종중은 자신의 X 토지를 적법하게 종은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적법하게예요. 탈세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22번 문제를 제가 왜 넣어놨는가 하면 명의신탁이 유효하는 경우의 이론이에요. 지금은 전부 다 무효일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유효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연습해야 된단 말이죠. 유효일 때 옳은 거 찾아라.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다. 즉 적법하게 종손에게 신탁해놨다. 그죠? 갑이. 그러면 갑 종중이고 종손 을 명의로 등기해뒀다 이 말이잖아요. 이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유효다 이 말이거든요. 명의신탁이 유효면 신탁자 누굽니까? 종중. 수탁자 누굽니까? 종손이잖아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병이 보면 이 부동산 누구 거예요? 병이 보면 을 소유예요. 이해됩니까? 제3자가 보면 을 소유라고요. 내부적으로 누구 거예요? 갑과 을과의 관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갑은 병에게 자신의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이거 봐요. 금방 가르쳐줬는데 금방 틀리는 거죠. 병이 볼 때는 누구 거라고요? 을 거예요. 그게 판례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걸 외워야 돼요. 이걸 모르고는 못 본단 말이에요.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는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말도 안 되죠. 을은 병에게는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이론을 알아야 돼요. 자, 문제 볼게요. 을이 평온공연하게 등기해가지고 10년 동안 점유까지 해왔다. 시효취득 된다 안 된다? 갑하고 을 간에는 누구 거라 그랬어요? 갑 거예요. 명의수탁자는 타주 점유예요. 시효취득 못해요. 처음부터 20년 지나도 못해요. 명의수탁자는 타주 점유, 시효취득 못해요. 자, 2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을을 대위해서 행사해야 돼요. 3번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운인으로 소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등기 청구하는 것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첫째 질문할게요. 갑은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갑과 을과의 관계에서는 갑의 것이니까 소유권에 근거해서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내 말 이해됐냐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했다니까 지금. 3번이 답이고요. 을이 병에게 매도해서 이전했다면 병이 악이라면 취득 못한다. 자, 병은 누구로부터 샀습니까? 지금 을로부터 샀잖아요. 을은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병 기준으로는 을이 소유자거든. 소유자로부터 샀으니까 선악 안 가리고 무조건 취득. 그러면 이때 갑이 병에게 악이 병에게 소유권 내놔라. 된다 안 된다? 지 거 아니잖아요. 병과의 관계에서는 안 돼요. 을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거란 말이에요. 요걸 구분해야 돼요.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대학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예의랍니다. 이렇게.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하네요. 유효한 명의신탁일 때, 자 기억하세요. 오늘 지금 당장 기억하세요. 유효한 명의신탁, 적법한 명의신탁. 시험에 그렇게 냈잖아요. 지금 적법한 명의신탁. 이 말은 탈세 목적 없다는 뜻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아까 세 가지 있었죠. 종중, 부부, 종교단체. 종중 부부를 잘 내는데 지금 뭘 냈어요? 종중을 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 탈세 목적이 없으니까 유효다. 그러면 등기가 가백에서 을로 되어 있었는데 이때 적법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자체가 유효해요. 이해됩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누구 거다? 신탁자 갑.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구 거다? 수탁자 을. 이걸 외우셔야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판례 이론이거든요. 자, 그 다음 5번 지문. 을이 X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던 중. 자, 여기까지 판단해야 돼요.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을은 누구 땅에 자기 건물입니까? 갑의 땅에 자기 건물이잖아요. 소유자가 동일인 이다 아니다? 아니죠. 언젠가는 갑이 명의신탁 해지해가지고 토지 찾아간단 말이죠. 그때 소유자가 달라지는 건 틀림없는데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누구 거예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제3자가 볼 때는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언제요? 유효일 때예요. 아니면 전부 이쪽으로 해야 돼요. 무효일 때는 다 이쪽으로 처리한다. 유효일 때 이 이론이다. 제가 문제 너무 많이 넣어놨어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집합 건물 조금 보겠습니다.